자, 이제 4단원 미분과 경제의 이제 마지막이지. 이제 기출문제하고 이제 심화 문제만 남았어. 이제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문제풀이 해보자. 자, 1번이야. 기초문제. 자, 오른쪽 그림은 모든 실수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의 값을 큰 수부터 찾아 나열하라. 지금 다 이제 미분계수지, 이거 미분계수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조사해서 이제 비교하라는 건데, 뭐 요 그래프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울기만으로써 비교를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자 살짝 극대 같은 모습이지. 자, 그 다음 f 프라임 0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될 것이고, f 프라임 2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3일 때는 2일 때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상태로, 그지? 이렇게 나타나겠다. 자,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거고, 보다시피 이제 가장 큰 것은 뭐 조금 애매하긴 해, 그래프상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다라고 해서 큰 수부터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으로 가파른 게 얼마냐면 f 프라임 2 값이 그 다음 가파른 거야. 그 다음에 f 프라임 3이 될 것이고, 이게 지금 다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 양수로서 기울기 가파른 정도를 가지고 비교한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지. f 프라임 마이너스 0이고, 그 다음 음수가 되는 것이 f 프라임 0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2번이야. 뭐 간단한 계산들을 앞에서 우리가 개념을 다 했으니까 좀 비교적 빠르게 풀이하고, 좀 어려운 문항들이 있거든. 뒤쪽에 심화 문제에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간단한 것들은 빠르게 풀이하면서 넘어갈게. 자, 총비용 함수, 생산량 Q에 대한 총비용 함수가 주어졌는데, 자, 이렇게 3차식 주어졌지. 다음으로 답하여라. 1번 평균 비용 함수를 구하라. 자, 이 평균 비용 함수는 우리가 이제 뭐 ACQ 이렇게 했었지. 에버리지 코스트 이니셜 따서.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요 총비용 함수를 갖다가 Q로 나눴었다.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원점하고의 기울기를 의미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 Q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Q분의 5000 플러스 1000 마이너스 500Q 더하기 3분의 2Q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한계 비용 함수다 라고 하게 되면은 미분하는 거였지, 도함수. 따라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MCQ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marginal cost 이렇게 해서 한계 비용 함수야. 자, 이거는 C'Q. 자, 미분하는 거고, 자, 미분해서 쓰면 돼. 1000 마이너스 1000Q 플러스 2Q 제곱. 자, 미분했지? 자, 이렇게 해서 2번 답 구했고.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3번이야. 생산량 Q에 대한 기업의 총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다. 다음으로 답해라. 생산량 11대 총비용 구하라. 자, 여기다 10 집어넣으란 얘기지. 총비용 함수에다 10 집어넣어서 500 더하기 200인가? 그 다음 5 곱하기 10의 세제곱 1000이니까 5000이 되겠네. 그래서 다 더하면은 5700 나오겠다. 그 다음 2번 생산량이 10개일 때 평균 비용을 구하라. 자, 평균 비용 구하라. 자, 에버리지 코스트라고. 자, 여기서 Q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Q를 나누게 되면 Q분의 500 더하기 20 더하기 5Q 제곱. 자, 이게 평균 비용 함수지. 자,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으라는 거야? 10 집어넣으라는 거지. 10 집어넣어서 계산. 10분의 500 하면 50 더하기 20 5 곱하기 10의 제곱 500이네. 따라서 570이 2번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 생산량이 10개일 때의 한계 비용을 구하라. 한계 비용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자, 바로 미분합시다. 그래서 한계 비용 함수는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20 더하기 15Q 제곱인 거니까, 자, 여기다가 10 집어넣어서 구하라는 얘기야. 20 더하기 15 곱하기 10 제곱 100이니까 1500인가? 그래서 20 더하면 152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 4번 음료수의 수요 함수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수요 함수. 자, P가 400, 500, 600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라.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2의 PQ 이렇게 했었고, 자, 우리가 공식 이렇게 했었지. 마이너스 DQ, DP 곱하기 Q분의 P. 자, 이렇게. 자, 이거 학습한 거는 앞에 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안 한다. 자, 공식을 가지고 바로 계산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자,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자, 수요함수, 얘를 P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Q분의 P인데, 자, Q 값은 2000 마이너스 2P잖아. 자, 이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쓸게. 자, 여기 플러스가 될 것이고, 2를 약분하게 되면은, 1000 마이너스 P분의 P,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P가 400일 때, 500일 때, 600일 때를 각각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래서 400을 집어넣어보면, 계산해봐. 3분의 2가 나올 거고, 500을 집어넣게 되면은 1 나와. 그 다음 600 집어넣을 때는 2분의 3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했냐면, 3분의 2, 이게 이제 수요의 가계 탄력성이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했었고, 1일 때는 단위 탄력적, 2분의 3, 1보다 클 때는 탄력적이다 라고 했었지. 자, 그 다음 이제 5번이야. 지금 선생님 이제 쭉 문제 풀고 있는데 선생님 속도에 잘 못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은 개념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앞에 개념 영상을 갖다가 좀 더 공부를 학습을 하고 듣는 게 좋아. 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가격과 생산업자의 총 판매 수입의 관계를 설명하여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비탄력적, 탄력적, 단위 탄력적, 이거에 따라서 어떤 수익 관계가 있었거든. 그래서 뭐 탄력적일 때는 뭐 가격이 상승하면 총 수입이 감소하고, 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자, 그걸 갖다 따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나타내면, 자, 얘는 자, 공식 마이너스 dq dp 곱하기 q분의 p. 자, 해서 얘를 갖다가 이 수요 함수를 p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잖아. 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는 2지. 2 곱하기 q 대신에 100 마이너스 2p 분의 p,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약분을 갖다가 2로 나누게 되면은 500 마이너스 p분의 50이구나. 50 마이너스 p분의 P,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요 값이 1일 때가 단위 탄력적인 거, 단위 탄력적인 거였고, 자, 이걸 갖다가 1보다 클 때, 또 1일 때, 1보다 작을 때를 갖다가 범위를 나눠가지고 P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따져주란 얘기야. 그래서 1보다 크다라는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주면 P가 50-P보다 크다는 거니까, 그러면 2P가 50보다 큰 거니까 P가 25보다 크다는 거네. 자, 그 다음에 1이 되는 거는 P가 25일 때일 것이고, 그 다음 1보다 작다라는 거는 P가 25보다 작을 때일 거야. 자, 앞에서 우리가 이거 문제 한번 풀이했었는데, 뭐 부등식일 때 원래는 이제 함부로 곱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이제 50-P라는 거는 여기서 Q가 뭐기 때문에 생산량, 수요량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라는 것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지? 0과 25 사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범위를 설정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하고 한번 설명을 정리해보자. 자, 1번. P가 25보다 클 때는, 자, 그때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 기호로 쓰면은, 자,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 1보다 크니까, 자, 이때는 우리가 탄력적이다 라고 했었지? 탄력적이다. 자, 탄력적일 때는 어떤 현상이었었냐면, 가격이 상승을 하면, 자, 그때는, 총 수입이 감소했었어. 총 수입이 감소했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탄력적이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량이 급감한단 말이야. 따라서 총 수입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 반대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요량이 많이 비율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총 수입은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가 25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했었어. 이게 단위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자, 이때는 뭐냐면 가격이 변화를 해도 그때는 총 수입 자체가 변함이 없었지. 그래서 총 수입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P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을 때에는, 자, 그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거, 이게 비탄력적이다 라는 거지. 자, 이게 1보다 작을 때, 이게 비탄력적.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상승하면은
총 수입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때는 총 수입도 하락한다. 총 수입이 감소라고 쓰자. 총 수입이 감소한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라고? 비탄력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둔감하단 말이야.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크게 변화가 없어. 따라서 기존대로 수요량이 발생을 할 거니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수입은 증가할 거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뭐 담배 같은 거 있잖아. 담배 같은 게 좀 비탄력적이거든. 뒤에 이제 심화 문제도 나오는데 담배 같은 경우가 이제 비탄력적인데, 왜냐면 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 애연가들이잖아. 그지? 담배를 계속 수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야. 수요가 그렇게 크게 바뀌질 않아. 그래서 총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리하기를, 비탄력적인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필수품들이 비탄력적이고, 탄력적인 것들은 이제 사치품이었었지. 사치품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6번. 어떤 기업의 노동 투입량 L에 대한 생산량의 관계는 생산함수 Q는 3L이라고 한다. 1차 함수네. L에 대한. 이 경우 평균 생산 곡선과 한계 생산 곡선을 그래프 나타내어라. 자, 평균 생산 곡선이라는 거는, 자, 요 Q가 이제 L에 대한 함수잖아. 노동량에 대한. 그래서 이 QL이 3L인데, 자,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과의 기울기. 그래서 L로 나누는 거였지. L분의 QL. 자, 이게 3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한계 생산 곡선, 한계 생산 함수를 얘기하는 거는 미분하는 거였다. 자, 그래서 얘를 L에 대한 함수니까 L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그래서 3L이라는 거는 그냥 3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 노동량, L에 따른 그때, 여기가 이제 어차피 값이 똑같으니까 한 번에 그리자.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L분의 QL, 평균 생산, 또 내지는, Q'L, 한계 생산이다 라고 했을 때, 3이니까 상수함수지? 쭉, 요렇게, 3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바로 7번 가볼게. 수요량 Q에 대한 제품의 수요 함수가, 자, 요렇게 주어져 있고, 총 수입 함수와 한계 수입 함수를 구하라. 자, 총 수입 함수를 우리가 TR 이렇게 했었지? 이제 Q에 대한 함수인데, 토탈 레베뉴 이니셜. 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한계 수입이다 라고 하면, 이제 마지널 레베뉴.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 개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P 곱하기 Q, 그 가격, 한 개당 가격에 대한 그 수요량, 그지? 요 Q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계산했었다. 따라서, 요 Q 대신, 요 P 대신에 우리가 이제 Q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식을 갖다가 정리를 다시 해야 돼. Q-1000은 마이너스 2P고, 그래서 P라는 가격은, 이게 한 개당 가격이지? 마이너스 2로 나눈 마이너스 2분의 1 Q 플러스 500, 이렇게 되겠네. 자, 따라서 총 수입 함수는 어떻게? PQ, P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Q 더하기 500이라고 써주고 곱하기 Q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Q 제곱 플러스 500Q 라고 나타나겠네. 자, 이게 총 수입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계 수입 함수라는 거는, 자, 얘는 요걸 갖다가 총 수입 함수를 미분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 자, 그게 마지널 레베뉴 한계 수입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이거 미분하면 되지? 마이너스 Q 더하기 500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총 수입 함수, 한계 수입 함수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초문제 마지막 8번. 자, 수요량 Q에 대한 기업의 수요 함수는,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비용 함수는, 자, 이렇게 주어있다. 평균 비용 함수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총 비용 함수를 따로 구해줘야 되는데, 총 비용 함수는, 자, 이 ACQ라는 거 있잖아. 요거, ACQ라는 이 평균 비용 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구한 거라고? 이거는 총 비용 함수를 Q로 나눈 거잖아. 그치? 따라서, 총 비용 함수는 Q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0 더하기 4Q라고 되겠지? 자, 해서 1번을 보면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요량 Q를 구해라. 자, 이윤이라고 나왔어. 자, 이윤. 파이 Q다라고 했었지? 파이를 키운다. 2. 그래서 이 파이 Q라는 거는 우리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서 구한다고 했었다. 그래서 총 수입이라는 게 이게 바로 아까 했던 총 수입 함수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TRQ 마이너스 총 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했던 요 AQ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총 수입 함수를 갖다가 따지려면 P 곱하기 Q를 갖다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방금 7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자, 이 식을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자, Q-40이, 잘못했네. 정리 다시 하면, 자, 2P는 마이너스 Q 더하기 40이잖아. 따라서 P는 2로 나눈 마이너스 2분의 1 Q 더하기 20. 자, 이렇게 나오지? 자, 이게 가격이라고, 가격. 그래서 TR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니까, 자, 이렇게. 해서 P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Q 더하기 20을 넣어주고, 곱하기 Q. 이래야 이제 총수입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총비용 함수 요거였지? 20 더하기 4Q를 빼면 된다. 그래서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Q제곱 플러스 20Q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Q가 되고, 한 번 더 정리. 마이너스 2분의 1 Q제곱에 20Q 마이너스 4Q 하면 16Q가 되나?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윤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되기 위한 수요량 Q를 구하라. 자, 이 지금 이윤 함수 자체가 2차 함수잖아. 이렇게 위로 블록하단 말이지. 그래서 극대가 되는 점이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꼭 시점에 좌표를 직접 구해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추계 방정식 있잖아요. 추계 방정식. 자, 나는 추계 방정식을 구할게. Q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Q는 마이너스 2a 하면은 얼마야 이거? 1이잖아. 1분의 16이네. 그래서 여기가 16일 때, 그때 최대가 된다. 내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조사해도 괜찮아. 맞아? 그래서 파이 프라임 Q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미분한 마이너스 Q 플러스 16이지? 자, 요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즉 16일 때 0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극대가 되는 점을 조사해도 좋고, 본인이 편한 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1번 답은 Q가 16일 때 이윤이 극대화 된다라는 거고, 2번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요량에서 이 16이라는 거에서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 자, 이거는 또 공식에 계산하는 거지. 자, 그래서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요거는 마이너스 dq dp Q분의 P. 자, 이거니까. 자, 이거를 수요 함수를 P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 아까 우리 요거 있었지? 아니구나. 자, 이게 아니라, 자, 요식 Q는 40-2P 이렇게 해야 이게 수요 함수지? P에 대한. 그래서 P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Q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냐? Q 대신에 40-2P 분의 그 다음에 P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니까 2로 약분하면 20-P분의 P 이렇게 되지. 자,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란 얘기야? 아까 Q가 16일 때니까 Q가 16일 때 그때 가격 P를 구하면 여기다가 16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20이니까 그때 12가 되네. 그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12를 집어넣은 20-12분의 12. 자, 그러면 8분의 12 약분해주면 2분의 3.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은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자, 아마 그래도 기초 문제는 개념만 좀 확실하면은 그래도 이제 문제 풀이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그다음 이제 심화 문제 넘어가 보자. 자, 심화 문제 1번이야.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f'x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함수의 그래프지. 자,
자, 그때 fx라는 요 3차 함수의 극소값은 6이다. 그때 극대값을 구하여라. 자, 도함수가 이미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도함수가 지금 0이 되는 점이 0하고 2네. 그래서 도함수의 보호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자, 그때 fx라는 함수는 자,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자, 이러한 3차 함수 개형이었지. 쭉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0이라는 점이 이제 극대인 점이 되는 거였고 2가 극소인 점이잖아. 자, 그래서 a 값, b 값은 이 0하고 2, f'x가 지금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이잖아. 따라서 3x 제곱이기 때문에 이차항에 3으로 놓고 0과 2를 근으로 갔기 때문에 x에 x-2 자, 요렇게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주어진 이 fx를 미분한 식을 갖다 적으면 3x 제곱 2ax 더하기 b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개수를 비교할 수 있겠다. 자, 여기 2a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인 거고 그 다음 이제 b는 보다시피 상수가 0이니까 b는 0인 거지. 그래서 a값, b값 찾았고 자, 그때 극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극소값이 6인 걸 통해서 c를 구할 수 있겠네. 자, fx라는 식을 다시 한번 더 쓰면 x세제곱 마이너스 a값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b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극소값 2를 집어넣은 거지. 여기다 2를 집어넣은 8-12 더하기 c-4네. 자, 이게 이제 6이라는 얘기는 c 값이 10임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때 이제 극대값을 구하라. 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0 집어넣은 게 곧 c니까 극대값은 10이 되겠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좀 준비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자, 2번 문제 한번 천천히 해결해 볼게. 자, 요 부분 때문에 앞에 좀 문제풀이 좀 빠르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자, 2번 문제는 좀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자. 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쓴다. 자, 그중 하나는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 이미 담배값이 많이 올랐지. 자, 그래서 어느 상품이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량을 줄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이제 수요 법칙이지, 이거는. 수요 법칙에 대한 거를 적용시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담배값이,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담배가 200원인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4,500원이니까 많이 올라갔잖아. 이제 그 담배, 그게 다 세금이야, 세금.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뭐냐면, 담배 소비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세금은 모두 소비자만 부담하게 되는가?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담배 판매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세금은 모두 판매자만 부담하게 되는가. 자, 이거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1번부터 한번 보자고. 자, 이게 이제 1번을 풀기 위해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은 건데, 샘플로 이제 수요 함수와 이제 공급 함수가 이제 그려져 있지. 자, 이 수요 함수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수요 함수는 소비자 기준이었지. 소비자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공급 함수는 공급자 기준이었어. 판매자지, 이게. 자, 그래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이제 만나는 요 점이 여기가 이제 균형 수급량, 균형 가격이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다. 자, 이거를 균형 수급량 Q1. 자, 여기를 균형 가격 P1이라고 합시다. 담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왜 이제 담배가 요 가격으로 이만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담배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렇잖아. 담배를 갖다가 이제 소비하는 사람이, 물론 담배 자체는 여기 밑에 3번에 나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탄력적이지, 담배 수요 자체는 비탄력적인데, 왜, 그 애연가들한테는 이 담배 자체는 이게 중독이기 때문에 그 필수품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적용해도 수요가 크게 막 바뀌고 그러진 않아. 그래서 비탄력적이야. 하지만, 그래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만큼 수요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지? 자, 그래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 수요 자체, 수요 함수 자체가 그 세금을 부과한 만큼 가격이 내려가.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 수요 함수 자체가 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봐도 되고 내려갔다라고 봐도 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뭐가 바뀌었어?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바뀌었지.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만큼이 지금 뭐야? 이만큼이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세금만큼을 쭉 내려간다라고 보면 돼. 뭐 좀 예를 들까? 자, 여기 이렇게 하자. 지금 이제 담배값이 현재 균형 가격이 4,000원이라고 합시다. 4,000원인데 여기에 이제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됐어. 자, 얼마가 부과됐냐면 1,000원이 부과됐다라고 해볼게. 1,000원이. 그러면 그 원래 기존에 있는 소비자 기준의 수요 함수가 이것이 밑으로 쭉 1,000만큼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1,000이야. 1,000. 알겠어?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바뀌게 되잖아. 자, 여기 새로운 균형 수급량 Q2라고 하고 균형 가격을 P2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예를 든 거니까 가격이 내려갔지? 3,500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가 이제 1,000을 부과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요 함수가 1,000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내려가게 되는데 기존에 4,000원을 갖다가 판매자가 받았다면 여기 보면 균형 가격이 내려갔잖아. 3,500원에 지금 받게 된 거야.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1,000인데 그러니까 판매자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수요가 적어졌으니까 담배를 갖다가 세금 부과된 바람에 그래도 일부 사람들이 담배를 갖다가 끊을 거 아니야, 그지? 세금 부과됐으니까 담배 수요가 이제 적어지긴 적어진단 말이야. 자, 근데 그 가격이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4,000원에 팔았었는데 지금은 3,500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만큼 보이지? 요만큼. 이것이 뭐냐면 판매자 공급자지. 판매자 기준으로 요만큼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야. 500원이지. 여기서는 500원. 자, 그런데 소비자 기준으로는 3,500원에 담배를 샀어. 근데 1,000원을 갖다가 뭐 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만큼 세금 1,000원을 갖다가 내게 되면은 자,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4,500원 되는 거지? 4,500원. 이렇게. 그래서 이 4,500원이라는 것이 P2 새롭게 정해진 균형 가격에서 세금이 더해진 4,500원이 되는 거야. 자, 이 4,500원을 이제 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3,500원을 구입을 했지만 세금을 부과해서 1,000원 했으니까 4,500원이 된 거야. 따라서 기존에 4,000원에 구입을 갖다가 담배를 했었는데 4,500원이다 보니까 자, 이만큼 있잖아. 이만큼은 뭐야? 소비자가 더 500원을 갖다가 부담을 하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만큼은 판매자, 공급자지. 공급자가 부담을 갖다 하게 되는 금액인 거고, 자, 여기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500, 500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세금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만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도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소비자도 부담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이 내용이 좀 많이 어렵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상으로는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기울기를 공급자 기준으로 이 기울기를 갖다가 예시를 든 거야. 기울기가 1이라고 본 거고, 자, 여기 여기 수요 함수는 요거는 이제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와 공급자가 부담하는 요 차이가 똑같겠지? 500, 500씩 예를 든 것처럼. 자, 그대로 한번 이번에는 2번 담배 판매자에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 자, 똑같이 예를 든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함수, 수요함수고 기울기는 1이고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볼게. 자, 그래서 여기가 균형 수급량 Q1인 거고, 자, 여기가 균형 가격 P1이라고 보겠다 이거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수요함수, 공급함수 이제 할 때 세금을 갖다 부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었냐면 이 공급함수가 그 세금을 부과한 만큼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왜냐면 판매하는 사람이 똑같이
요 P1에 팔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세금을 또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P축으로 요 가격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 자, 쭉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 생기는 거잖아. 자, 여기를 Q2, 여기를 P2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P1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P2로 바뀐 거지, 가격이.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P1이 4,000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 P2를 4,500이라고 볼게. 예를 든 거야, 그지? 1,000원이 세금이 부과됐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자, 그 말은 요 공급 함수가 이만큼 위로 올라가는데 이만큼이 얼만큼이라고? 1,000만큼 옮겨진 거라고. 알았지? 1,000만큼을 돈을 더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올리게 된 거지. 자, 그러면 방금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소비자는 4,000원에 담배를 샀는데 그 균형 가격이 바뀌어가지고 4,500원이 됐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가격, 이만큼은 또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금액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판매자는 자, 여기 4,500원에 팔았지만 1,000원을 갖다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4,500원에서 빼기 1,000이지. 그지? 그러니까 P2 마이너스 1,000이잖아. 자,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판매자가 얻는 금액이 되는 거지. 판매자가 받는 금액이 되는 거야. 판매자가 받는 금액. 자, 어렵다. 4,500원에 새로운 균형 가격이 정해져서 4,500원에 소비자한테 팔았지만 그 4,500원에서 그 세금이 부과된 1,000만큼을 빼서 3,500만 판매자가 이제 가져가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처럼 어떻게 돼? 기존에 4,000원에 받았었는데 3,500원만 가져간 거니까 자, 이만큼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서 공급자가 갖게 되는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500 차이가 똑같단 말이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이제 똑같이 동등하게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 3번이 좀 어려워. 3번.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2이고, 자, 비탄력적이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3이라고 한다면, 이건 탄력적이고, 자, 이 경우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구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지 결정하여라. 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았어, 선생님도. 자, 옆에 이제 이 그림은 이걸 설명하기 위한 이제 그림인데,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비탄력적일 때랑 탄력적일 때에, 그때 이제 이, 그래프의 어떤 일차함수, 자, 직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기울기를 갖다가 좀 따질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그냥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게 가파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고, 탄력적일 때는 완만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는 게 좋아. 자,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보면, 이 수요 함수는 내가 지금 어떻게 그렸어? 가파르게 그렸어. 그지? 가파르게 그렸고, 경사졌단 얘기지? 그 다음에, 요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이거는 완만하게 그렸지? 가파르다와 완만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요거 어떤, 경사진고속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뭐야? 완만하니까 쉽게 올라갈 텐데, 가파르면 뭐 힘들 거 아니야? 그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왜 비탄력적일 때 가파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요 점에서 가격이 원래는 여기였는데, 가격이 바뀌었어. 가격이 이만큼 변했어. 자, 이렇게 쭉 변했다고 해보자. 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이만큼 지금 변했는데, 그때 수요량은 이만큼 변했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이만큼 변했을 때 수요량은 요만큼 변했잖아. 그치? 즉, 가격이 변하는 비율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비율이 적다는 얘기지. 그게 비탄력적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 이해 가니? 자, 마찬가지로 탄력적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이제 가격이었어, 원래. 자, 근데 가격이 이만큼 바뀌었어.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어.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안 보이네. 자, 가격이 여기에서 일로 바뀌었다고 해봐. 가격은 요만큼 올라갔어.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때 어때? 그 생산량이라는 거 Q는 이만큼 바뀌었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가격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이만큼, 수요량이 이만큼 바뀌었으니까, 더 많이 바뀌었으니까 비율적으로. 그래서 이게 탄력적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완만할 때가 탄력적인 거고, 가파를 때가 비탄력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경제적으로 이해하면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은 적게 변한다? 그게 비탄력적. 그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이만큼 많이 변했다? 이게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이 담배수의 가격 탄력성이 0점이니까 이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수요 함수 자체를 지금 가파르게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공급의 탄력성. 이거는 1.3, 이거는 뭐야? 공급 함수 자체가 탄력적이잖아. 탄력적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요 1번하고 2번을 갖다가 이제 공부했던 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여기가 균형 수급량, 여기가 균형 가격이었는데, 이렇게.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 세금이라는 거는 이게 소비자에 소비자에게 부과한 걸 수도 있고 판매자에게 부과한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 1번이 이게 소비자,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처럼 소비자에게 부담한 경우를 갖다가 예를 들려고 선생님 그림을 그린 거고, 자, 그러면 1번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수요함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자, 그렇게 되면은 균형 가격, 균형점이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요걸 살펴보면은, 자, 이만큼이 세금이 부과된 건데, 이렇게. 자, 그런데 위에 거 이만큼, 이만큼이 바로 뭐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이만큼이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소비자가 더 어때? 부담이 더 커진 거지. 자, 이해되나? 이 앞에 1번이 이 상황이 이해가 돼야 이게 되는 거야. 소비자의 부담은 이만큼인 거고 공급자 부담은 이만큼인 거구나. 자, 마찬가지로 자, 2번처럼 판매자에게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지. 자, 이것도 아까 부담이었었구나. 자,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와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2번에서 했던 것처럼 공급자에게 부과되게 되면은 그때는 공급 함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이거지. 아이고 어렵지. 자,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는 여기가 균형 수급량, 자, 여기가 균형 가격이었다면, 자, 이 공급 함수가 그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바람에 요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균형 가격 P2, 그지? 균형 수급량 Q2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 여기 이만큼이, 자, 여기가, 이거 너무 미세하네.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2 마이너스 세금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P2라는 것이 그 판매자, 소비자에게 이제 판 건데, 소비자에게 판 건데, 거기에서 세금을 갖다가 이만큼 납부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판매자가 가져가는 금액이라고. 자, 그러면 기존에는 P1이었는데, 자, P1이었는데, 판매자가 이만큼 가져가. 그러니까 요만큼 차이만큼 이만큼이 바로 공급자가 갖게 되는 이제 부담인 거였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판매자는 요 위에 요만큼이라고, 소비자는 요만큼, P1에서 P2만큼 바뀌었으니까, 자, 이게 바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담배 수요 가격 탄력성이 0.2이고, 담배 공급의 가격 탄력 1.3이라고 한다면, 이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 자체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면은 그 세금이 소비자에게 부과되거나 뭐 공급자에게 부과되거나 상관없이 둘 다 소비자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고 담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인 상황인 거니까 그때는 판매자가 좀 더 부담을 안게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다.
자, 한 기업의 비용 함수가 자, 이렇게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다. 다음으로 응답하여라. 생산량이 40개일 때의 한 개 비용을 구하여라. 자, 한 개 비용 함수, 자, 미분해서 도함수 구하는 거였지? 자, 그래서, 자, MCQ는, 자, 이게 도함수라고, 자, 미분하면 3Q제곱 마이너스 240Q 더하기 500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Q 대신에 40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 이때, 자, 200이 나올 거야. 계산해봐. 자, 그 다음에 2번. 생산량이 60개일 때 평균 비용과 한 개 비용을 구해라. 자, 여기 한 개 비용 함수는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자, 바로 60을 갖다 집어넣어서 한 개 비용부터 구해보자. 그래서 여기다 60을 집어넣게 되면은 계산해보면 1400이 나올 거고, 자, 평균 비용이라는 거는 평균 비용 함수, 자, 여기 이렇게 average cost지. 자, 이거는 자, 총 비용 함수 요거에다가 q로 나눠주는 거였다. 자, 그래서 q를 나눠주게 되면은 q제곱 마이너스 120q 더하기 5000인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6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자, 근데 이것도 역시나 계산해보면 1400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3번 총 비용 함수, 평균 비용 함수, 한 개 비용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개형을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갖다 설명하여라 그랬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일단 총 비용 함수 이거는 자, 나중에 그릴게. 자, 여기다가 총 비용 함수는 여기다가 그릴 거고, 그 다음 이제 평균 비용, 자, 요거 있지? 자, 여기 평균 비용 함수야. 자, 이걸 갖다 우리가 그리려면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서 갑시다. 자, 얘는 Q-60의 제곱이고 3600을 빼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60, 1400이지.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한 개 비용 함수도 60, 1400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따가 한번 설명해보고,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 Q가 60일 때, 자, 여기 60일 때 1400, 자, 한 요 정도 할까? 1400 이렇게. 자, 아래로 블록인 거니까 쭉 요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자, 이게 평균 비용 함수 그래프다. 자, 60, 1400.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y절편인 거니까 5000이라고 표시해줄까? 5000 이렇게 해주자. 자, 마찬가지로 한 개 비용 함수, 자, 요거잖아. 자, 이걸 갖다가 또 마찬가지로 표준으로 고치게 되면은 3으로 묶어서 q제곱 마이너스 80q에다가 잘못 썼지? 자, 80q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0을 갖다가 제곱한 1600을 더해주고 빼주는 건데 마이너스 4800으로 나가는 거니까 요렇게 되겠다. 요거 5000이랑 더하면. 자, 그래서 3에 q-40의 제곱 플러스 200 이렇게 되네. 그래서 한 개 비용 함수는 꼭점의 좌표가 40,200이 되는 거지.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40 한 요 정도 잡고, 자, 200 이렇게 잡시다. 자, 여기가 꼭지점이야.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이차함계수가 3이기 때문에 아까 요 이차함계수 1인 것보다 좀 더 가팔라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y좌표는 500이다. 5000이다. 자, 여기 지나면서 쭉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요 60, 1400을 갖다가 지금 뭐해? 여기 지나고 있잖아. 요거 지나게끔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겼겠지? 자, 이게 한 개 비용 함수라고. 이 총 비용 함수 CQ를 미분한 함수지? 한 개 비용 함수가. 자, 그래서 이제 이 CQ를 미분한 이 한 개 비용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지. 이 도함수 자체가 어때? 항상 양수잖아. 자, 그러면 요 비용 함수는 증가함수일 거 아니야? 증가함수. 자, 그래서 그 증가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갖다가 한번 관계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봐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3차 함수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40이라고 표기할게. 3차 함수 모양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릴 수 있지? 자, 쭉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이 관계를 갖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도함수 자체가 뭐였었냐면, 이 비용함수를 갖다가 미분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비용함수에 대한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따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처음에 시작이 이제 5천으로 가는 거야. 자, 얘를 미분했을 때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5천이잖아. 자, 여기 0에서의 순간 변화는 5천인 거고, 5천이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점점 보면은 보다시피 점점 완만해지잖아. 그치? 보여? 점점 완만해지고, 자, 요렇게. 자, 요 40일 때가 가장 최소가 되는 거지. 최소, 기울기가. 그게 기울기가 200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돼? 이렇게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지면서 증가한다는 얘기야. 자, 그거를 지금 나타낸 거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자, 우리 수투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다 익혀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이걸 이제 이과 수학에서는 자, 이 부분을 이 40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다 라고도 불러. 들어는 봤을 수도 있고,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 바뀌게 되는 이 경계점. 자, 이걸 이제 변곡점이라 하는데, 여기 이제 40인 거를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쭉 감소하다가 다시 쭉 증가한다라는 거를 이 도함수에서 쭉 감소하고 증가한다라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평균 비용 함수랑 좀 비교해 볼게. 자,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려서 설명해 줄게. 자, 이렇게 쭉 비용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었는데, 자, 여기서 이 평균 비용 함수는 우리가 원점하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였잖아. 그지? 그래서 이 원점, 처음 스타트는 접선의 기울기로 보면 돼. 5천이야. 5천인데, 이 기울기 자체를 갖다가, 이 위로 블록, 여기 보면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기울기도 어때? 점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작아지잖아. 이렇게. 그지? 원점과 기울기가 좀 작아지다가, 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생기겠네. 자, 요 때가 바로 뭐냐면 이게 가장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부분이겠지. 이게 바로 60인 거야. 60. 자, 수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울기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나온 적이 많아.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감소하다가 60일 때가 최소 찍고 다시 기울기가 원점화 기울기가 또 어때?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지. 가파라지게. 이거 어지럽지? 이렇게 쭉 커진다 이거야.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요때 적으면 요 1400이라는 거는 이때의 기울기. 자, 요때 기울기인 140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이다. 초콜릿에 대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자, 수요함수는 이렇게 단위가 1000원이고, 자, 그 다음 공급함수 QSG, 자, 이거는, 이것도 단위 1000원이고,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자, 초콜릿이 몸에 좋다는 학설이 발표되자 초콜릿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였다. 자, 1번. 최초의 균형점에서 초콜릿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여라. 자, 균형점 구해야 되겠네. 균형점이라는 거는 균형 가격, 균형 수급량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1번을 먼저 보면, 자, 여기, 원래 최초는 여기 이제 수요 함수고 이게 공급 함수인 거니까 요거 둘이 이제 교점을 구하는 거지. 10-2p와 4 더하기 p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6은 3p가 돼서 p가 2가 나오고, 그걸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q는 6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균형점이 되는 거고, 자,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운 공식을 적용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마이너스 dq dp 곱하기 q분의 p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분하게 되면 수요함수 이거를 미분하는 거지. 자, 마이너스 2가 되네.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그 균형점 요거지. q 대신에 6을 그 다음 p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얘기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나오겠다. 자, 그래서 1번 답은 3분의 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초콜릿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라. 그럼 다시 또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수요 함수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 14-2p로. 그래서 14-2p와 공급 함수 그대로야. 4 더하기 p. 자, 교점 구하면 돼. 10은 3p가 되고 p는 3분의 10. 그러면 q 값은
여기다가 3분의 10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집어넣을까? 4 더하기 3분의 10은 3분의 22가 나오네. 자, 그래서 요 점에서의 그때 또 수의 가격 탄력성 요 식에다가 그대로 또 넣어주면 되겠지. 다시 한 번 더 쓸게. 마이너스 dq dp q분의 p는 마이너스에, 자 이때도 어차피 미분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2지 수함수가, 곱하기 여기다 이제 넣을 때는 q 대신에 3분의 22를 p 대신에 3분의 10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2 곱하기, 자 분모 분자니까 3은 약분돼서 22분의 10 약분해주면 11분의 10이라고 나오지. 자,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은 둘 다 우리가 구했고, 자 3번, 현재 초콜릿 가격이 3,300원에 판매되고 있을 때 초콜릿의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면 총 수입이 증가할지 또는 감소할지에 대해 결정해라.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요 3,300원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 P라는 것이 단위가 1,000원이니까 3,300원이라는 거는 P가 3.3인 걸 얘기하는 거다. 3.3. 그러면 3.3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 2번에서 요 P가 3분의 10, 3분의 10이 3.33333 나가는 거잖아. 자, 이거랑 아주 근사하게 가까운 거니까 2번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3.3이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11분의 10이라는 것이 탄력성이야. 근데 이게 어쨌든 1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비탄력적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총 수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감소한다 라고 했었지. 자, 왜? 가격이 떨어져도 비탄력적일 때는 별로 수요의 반응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기존대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니까 수입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다. 그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번 창의 융합 문제만 남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값을 뭐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 어떤 우리 탄력성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농산물에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토론하고 발표해라. 이제 이런 문제를 넣어놨거든. 뭐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으면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학교 시험을 떠나서 한번 알아볼게. 자, 올해 풍년을 맞아 전년보다 훨씬 많은 배추를 수확한 농부는 수확량이 많아서 수확량이 많으니까 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 판매 수입도 증가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전년보다 배추 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이제 폭락한 거지. 판매량은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기대와 달리 수입이 감소하였다. 자, 이게 왜 그런 거야? 농산물 자체가, 농산물은 필수품이라, 필수품. 우리가 이제 생활에 할 때 뭐 쌀, 뭐 아니면은 뭐 채소 이런 것들은 다 필수품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이제 소비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필수품이라는 거는 비탄력적이다 라고 했었지? 비탄력적. 그러니까 소비자 기준으로는 뭐 가격이 어느 정도 뭐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수요량은 어느 정도 크게 변동이 없다는 얘기야. 자, 일반적으로 농사가 풍년을 기록한 경우에 생산 농가의 총 수입은 감소하게 되며, 자, 풍년을 기록한 경우에는 총 수입이 감소한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이지. 반대로 흉년이 되는 경우에는 총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자, 이러한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농부의 역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농부의 역설을 탄력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여라. 자, 옆에다 이제 써놨는데, 자, 풍년이 되는 경우는 생산량이 확 증가하는 거니까, 그지?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급 곡선이, 자, 여기가 이제 공급 곡선이야. 자, 이게 지금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생산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기존의 균형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떨어진단 말이야.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농산물 필수품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때? 수요가 크게 떨어지진 않아. 따라서 총 수입은 감소한다라고 했었지. 자, 반대로 흉년이 되는 경우는 생산량이 크게 줄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어때? 가격이 원래는 여기였는데
요렇게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잖아. 가격이 상승을 한 거지. 자, 그렇게 되면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총 수입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탄력성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에 정부에 시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모둠별로 토론하고 발표하여라. 그래서 아마 기사에서 많이 접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나 그 가격 폭등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거든. 가격 폭등, 폭락. 그래서 가격 폭락.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농산물 가격 파동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기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갖다가 마련하는 거지. 자, 이거에 대해 이제 설명하고 토론하는 거는 여기 그 정답지 해설에 있는 내용이거든. 뭐 요거 쭉 한번 읽어보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맨 마지막 것만 한번 읽어볼까? 정부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의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니까 폭락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 일정 가격 이하에서는 거래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농산물 가격 지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화 문제까지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그동안 선생님이랑 경제 수학 공부한다고 뭐 쉽지 않았을 건데, 많이 고생했어. 뭐 선생님이랑 이제 공부한 거 이걸 토대로 학교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나중에 성인 돼서도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 자, 함께 하느라고 고생했다. 화이팅!